6번 보시면요. 6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어장, 어떤 일정한 어장, 어장은 어떤 어장인가를 물어본 게 바로 6번 문제였다. 그러면 여러분, 어장이라는 게 뭐였죠?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떤 일정한 어장을 얘기했잖아요. 근데 6번에 저는 하나 보고 딱 맞췄어요. 뭐라고 나왔습니까? 세계 최대의 어장이다. 이거 보고 답 나왔어요. 세계 최대의 어장 어디입니까? 그 중에서 보면요. 그건 북태평양 어장인 거 아닙니까? 북태평양 어장이거든요. 그런데 뭐 다른 것도 볼게요. 그 두 번째 뭐라고 나왔죠? 명태꽁치 등의 어획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다. 북태평양 어장 맞는 거 아닙니까? 또 한국, 중국, 연해주는 러시아의 그 사할린 옆에 있는 쪽이 연해주잖아요. 그리고 쿠릴 열도 등의 해역이다. 또 한국, 일본, 러시아 사이에 첨예한 어업권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. 지금 북태평양 어장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? 뭐 이건 뭐 정리를 여러분이 해주시고요. 또 7번 문제를 봅니다. 7번 문제에 가서 그 내용 보시면요.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는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. 넓이가 지금 여기 보면은 동해, 남해, 서해, 북해라는 건 없다고 보시고요. 여기 동해, 남해, 서해 했는데 넓이가 100만 제곱이다. 지금 남한의 면적이 얼마였죠? 10만 제곱이죠. 남북한 합쳤을 때 22만 제곱미터죠. 동해는 지금 남북한 합한 거에 거의 5배 가까이 돼요. 그리고 여기 100만 제곱미터이고 10해리 이상 나가면 수심이 200m 이상 급혀지는 급경사다. 가장 깊은 게 4000이고 평균 수심이 1400이다. 동해, 남해, 서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수심이 깊습니까? 지금 동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 두말할 것 없이 7번의 답이 1번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. 그리고 8번도 볼게요.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. 이거는 무슨 한 중고등학교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정도 문제 같아요. 수심이 낮고 그리고 온도가 적당하면서 광합성이 잘 된다. 왜? 수심이 낮고 햇빛이 비쳐야지 광합성 될 거 아닙니까? 바다 생물이 많아 대부분 어장이 형성된다. 저는 이것만 봅니다. 바다 생물이 많아가지고 생물이 많다. 그리고 대부분 어장이 형성돼 있다. 어장은 바다 수심이 깊은 데는 좋은 어장 아니거든요. 과합성이 잘 일어나야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성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를 잡아먹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이죠. 작은 물고기, 중간 물고기, 큰 물고기 해서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잖아요. 그거는 바로 어디입니까? 대륙붕. 답이 대륙붕이다 이겁니다. 그래서 대륙붕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. 어장 형성 잘 되고 어획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대륙붕이고 그리고 각종 지하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대륙붕이라고 보세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끼리 관심을 갖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. 9번 문제 어구, 어법 명칭을 그물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 등으로 전환되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것만 가서 한번 볼게요. 9번에 보면요. 9번 봅니다. 9번 보시면요. 9번에 4번 봅니다. 4번에 가서 보시면요. 선망어업이라는 게 나왔죠? 선망어업 그려놓고 뭐라고 했습니까? 잠수어업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얘기를 들어볼게요. 선망어업은 어떻죠? 지금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그물을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. 좁혀 들어간다. 계속. 그러면 좁히다가 보면은 고기들이 요 안에 모여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선망어업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선망어업 하는데 잠수부 동원해서 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? 선망어업은 두립금을 어업이다. 두립금을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. 잠수어업은 잠수기 어업일 때 쓰는 거다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 9번 문제까지도 같이 봤습니다.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. 10번 이 의미를 한번 볼게요. 뭐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. 수산 일반을 공부하시면서 뭐 다른 과목과 달랐던 게 뭐였습니까, 여러분? 각종 용어고 수산업 관련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때문에 그 굉장히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. 여기 봅니다. 감척 대상자, 선정 기준, 선정 기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미를 볼게요. 여기서 감척이라는 게 뭡니까?
어선의 척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. 왜 줄입니까, 여러분? 줄여야지 어떤 어자원의 남획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감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, 감척 선적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것. 2번 봅니다. 규모가 작은 어선, 규모가 큰 어선을 줄여야지 그 남획이 줄 거 아닙니까? 규모가 작은 어선은 많이 잡을 수도 없어요, 물고기를. 그래서 여기 10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. 쉬운 거는 빨리 또 지나갈게요. 11번 봅니다. 수산업은 여러 분야 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근데 가장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. 지금 수산업 관련해서 뭐 장비 현대화 또 어망의 원료가 되는 화학공업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어떤 제빙, 제관, 제업, 제염, 제빙이라는 건 얼음 만들어 가지고 그 물고기 뭐 부패하지 않게 하죠. 그 어떤 제관, 각종 파이프가 그 여기 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제염, 뭐 여기 소금 만들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. 그런데 봅니다. 4번은 조석, 밀물과 썰물에 의한 혼합 해역과 또 외양 해역 사이에 큰 수온 차이를 보이는 전선. 이게 수산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잖아요. 1번, 2번, 3번은 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 포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. 용어 등으로 전환 중에 옳지 않는 것 그랬는데 여기 4번 볼게요. 어로를 얘기하면서 어로라는 거는 어로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로. 수산 동식물 포획하고 채취하는 행위인데 근데 그거를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로라 그러잖아요.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? 어로를. 수산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그물로 만든 어구, 체포하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행위 노동이 아니라 도구라고 얘기했으니까 12번, 4번 틀렸다라고 봅니다. 13번은 이렇게 참고사항 조금 마음이 안 놓이면요 외워버리세요. 우리나라 연근의 어류 중에서 옳지 않은 그래서 3번을 봅니다. 연체동물이 우리나라 연근에 약 100종이 있는데 1000종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. 뭐 이런 거는 뭐 혹시나 나올지도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거로 봅니다. 또 14번 우리나라 원양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 찾으라 그랬죠? 바로 답으로 가봅니다. 14번에 4번 볼게요. 14번에 4번 틀려가지고 이게 답이 있는데 봅니다. 연안국의 200캐리 경제 수역 설정과 어업협정으로 생산량이 여러 번 증가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증가한 게 아니라 이건 감소했어요. 200캐리 경제 수역 선포를 하면서 그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입어료 내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? 러시아 해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태 잡기 위해서도 그 5만 뭐 비용 다 들이면서 그 쿼타 받으려고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. 또 15번 가서 보시면요. 바닷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. 바닷물 구성을 보세요. 지표로부터 올라온 가벼운 물질과 지부 내부에 있는 가스가 합쳐져 가지고 바닷물의 일부가 됐다. 또 육상에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유입된 물질이 흘러 비를 맞아가면서 바다로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? 해저와 해수 간의 상여작용으로 유입된 물질. 그리고 근데 4번 보세요. 생물체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은 없다? 생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도 있었어요. 여러 가지 그 밑에 4가지가 나왔지만요. 이런 물질들이 혼합돼서 바닷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. 15번에 4번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2장 가셔가지고 수산자원 및 어업과 관련되는 문제 볼 건데요. 거기 1번 봅니다. 수산생물 특성이 아닌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특성 아닌 거 바로 볼게요. 4번 틀렸다는 거 봅니다. 4번 뭐죠? 4번 뭐라고 됐죠? 알에서 생긴 유충은 변태를 거듭해서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뭐 이상한 사람 변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뭐 어떤 커지기 위해 가지고 껍질 벗어버리는 걸 변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변태를 얘기해요. 유생이라는 거는 조그만 어떤 생명체에서 변태, 껍질을 벗어가면서 거듭해서 어미가 되는 동물은 많으나 스스로 발광하는 동물은 없다. 거기서 틀린 거 아닙니까? 1번에 4번 틀렸죠? 우리가 수산 생물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빛을 내는 동물이 없다가 아니라 많다 그랬어야 돼요. 다 쓰진 않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. 스스로 발광하는 빛을 내는 그런 수산동물이 뭐가 있죠? 바다 해파리, 또 바다 선인장, 또 그리고 갈매기 조개, 불오징어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1번에 4번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.